안녕하세요. 세일연구소 인생백세의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뇌경색은 얼굴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느끼기 쉬운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굳이 길게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몸이 여러 번 조용히 경고를 보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생각보다 자주 다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진료 현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얼굴은 멀쩡했어요. 말도 잘 나왔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다리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대부분 이 다음 말이 비슷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피곤해서 그랬겠지요. 요즘 잠을 설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대수롭지 않게 넘긴 느낌이 나중에 크게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원리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있습니다. 혈액이 가장 늦게, 가장 어렵게 도착하는 곳 중 하나예요. 수도관의 압력이 약해지면 꼭대기층부터 물이 약해지듯이 순환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리가 먼저 티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뇌는 좌우가 교차해서 몸을 조절합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팔다리를, 오른쪽 뇌가 왼쪽 팔다리를 더 많이 관장하죠. 그래서 뇌혈류가 떨어지거나 작은 막힘이 생기면 반대편 다리에서 먼저 이상이 드러나는 일이 꽤 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다리가 조금만 이상해도 다 뇌경색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리 증상은 디스크, 말초 신경병증, 혈관 문제아지 동맥 질환, 무릎 관절, 근육 피로, 전해질 문제, 약 부작용 등 원인이 다양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패턴, 즉 일정한 증상이에요.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뇌경색 전조 신호는 대개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1. 갑자기 시작한다. 2. 한쪽에 더 두드러진다. 3. 특히 같은 쪽으로 반복된다. 4. 쉬어도 이상하게 개운하지 않다. 5.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6. 걸음이 바뀌었다. 자꾸 끌린다. 한쪽 신발만 닳는다 등의 증상으로 가족이 먼저 알아차린다.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전조, 신호를 실제 생활에서 떠올리기 쉽게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처럼 대화 장면도 섞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듣는 분이 아, 이게 그 느낌이구나 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게요. 어르신들이 가장 흔히 말하는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경험.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유독 한쪽 다리가 툭 꺼지는 느낌. 평지를 걷는데도 한쪽 무릎이 갑자기 꺾일 것 같은 느낌. 여기서 핵심은 운동 부족이면 보통 양쪽이 같이 약해지고 서서히 지치는 양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뇌쪽 문제는 갑작스럽고 한쪽이고 순간적으로 툭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환자분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리가 약한 사람도 아닌데요.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꼭 묻습니다. 그때 손은 어땠어요? 말은요? 얼굴은요? 많은 분이 그건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하죠. 바로 이런 상황이 위험합니다. 얼굴이 멀쩡하다는 이유로 아, 괜찮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뇌혈류는 부위마다 다르게 영향을 받아요. 얼굴이 멀쩡해도 다리 쪽 신호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 다리의 저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딘 느낌, 뜨거운지 차가운지 구분이 흐릿한 느낌, 바닥의 울퉁불퉁함이 잘 안 느껴지는 느낌.
어떤 분은 맨발인데 양말 신은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어떤 분은 솜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디스크를 떠올리세요. 물론 디스크도 흔합니다. 그런데 디스크나 말초 신경 문제는 보통 패턴이 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심해지고 자세를 바꾸면 덜해지고 발끝부터 서서히 올라오기도 하죠. 반면 뇌혈류 문제로 오는 감각 이상은 갑작스럽고 한쪽이고 자세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갑작스러운 변화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발을 질질 끄는 보행, 발끝이 걸리는 느낌입니다. 정상이라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발끝이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약해지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떨어져서 발이 바닥에 끌립니다. 그래서 걸음 소리가 달라져요. 슬리퍼가 자꾸 벗겨져요. 신발 앞코가 한쪽만 유난히 달아요. 이런 단서가 나옵니다. 재밌는 건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 압니다. 여보, 당신 요즘 발 끄는 소리 나. 아버지, 왜 한쪽 신발만 이렇게 빨리 달아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잔소리로 넘기지 말고 한 번은 진지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문턱에 자꾸 발이 걸린다. 계단 높이를 자꾸 잘못 짚는다. 멀쩡한 데서 휘청한다. 이건 단순히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고유 감각이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유 감각은 쉽게 말해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뇌가 자동으로 아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걸을 때 발을 계속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가 발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면 작은 문턱에도 걸리고 계단에서 발을 올리는 타이밍이 어긋나고 그래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어르신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움직일 수 없이 누워만 있어야 하는 와병으로 이어지고 와병은 근육 감소와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은 안전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치 않는데도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느낌입니다. 피곤하면 다리가 떨릴 수 있죠. 긴장해도 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뇌혈류 문제로 오는 떨림은 상황과 무관하게 반복되고 원치 않아도 제어가 어려운 느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는 지휘자처럼 근육에 신호를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면 근육이 부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어요. 물론 떨림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파킨슨병, 약물 불안, 갑상선, 전해질 문제 등도 있으니 무조건 뇌경색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역시 갑작스러운 변화와 새로운 패턴입니다. 특히 한쪽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행 불균형, 휘청거림입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린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느낌이다.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 걸을 때 발이 꼬이는 느낌이 든다. 이건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 또는 이석증 등과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귀 문제는 대개 특정 자세에서 빙글 도는 느낌이 강하고 가만히 누우면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 쪽 문제는 균형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반복되고 동반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야가 순간 흐려진다든지 말이 순간 꼬인다든지 한쪽 팔다리가 낯설게 느껴진다든지요. 그리고 어르신들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더 심하자. 밤사이 혈압 변동, 탈수, 혈액점도, 심장 리듬 문제 등이 겹치면 아침에 증상이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경색은 아침 시간대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이상하다.
중심이 안 잡힌다가 새롭게 시작됐으면 그날은 절대 좀 더 자면 괜찮겠지로 끝내지 마세요. 7번째,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증상입니다. 흔히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생기는 경고입니다. 몇 분, 길어야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멀쩡해질 수 있어요. 감각이 둔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합니다. 아, 다시 괜찮아졌네. 큰일 아니었나 보자.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라 뇌가 잠깐 버텼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막히면 그땐 더 크게, 더 길게, 더 깊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증상이 없어졌으면 축하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큰 뇌경색이 오기 전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창이 TIA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도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응급실이야? 그래서 저는 자가 체크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집에서 할 수 있고 억지로 복잡하지 않게요. 다만 이 체크는 진단이 아니라 이상 신호를 빨리 포착하기 위한 스크리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이때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나요? 한쪽이 유독 푹 꺼지거나 일어나려다 휘청하면 체크가 필요합니다. 둘째, 눈을 감고 2030초 정도 제자리 서기를 해보세요.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발이 자꾸 움직이거나 불안해서 눈을 떠야 한다면 균형 신호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넷째, 집안에서 일직선으로 10걸음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발이 꼬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나요? 이 중 하나라도 새롭게,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나타났다면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실전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증상이 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증상이 언제 시작했는지 시간을 기록하세요. 뇌경색 치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어떤 치료는 발병 후 특정 시간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 시간이 치료 선택을 좌우합니다. 둘째, 혼자 해결하려고 버티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은 운전해서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셋째, 빠르게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세요. 가능하면 응급평가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 처짐, 말, 어눌함, 한쪽 팔 힘 빠짐 같은 증상이 함께 있으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응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뇌경색 위험을 키우는 바탕이 있습니다. 다리 신호는 갑자기 올라오지만 그 바탕은 대개 오랜 시간 쌓입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이렇습니다. 고혈압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주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강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미세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상지질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쌓여 좁아지게 만듭니다. 흡연 혈관을 직접 망가뜨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 뇌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비만, 운동 부족, 수면 부족, 과도한 음주, 신장 질환, 수면 무호흡증, 가족력, 나이가 많은 경우. 여기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게 심방세동입니다. 어르신이 가끔 심장이 두근거린다, 맥이 불규칙한 것 같다고 하면 그냥 피곤한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심방세동은 뇌경색 위험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혈관경동맥 협착입니다. 목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거나 찌꺼기가 떨어져 뇌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증상이 왔다면 다리만 보지 마시고 몸 전체 혈관 건강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방 여지가 큰 병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희망적인 장면이 있어요. 약을 잘 챙기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단을 조금만 정리해도 6개월 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꾸준히 했을 뿐인데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혈압은 가능하면 일정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매일 비슷한 시간, 같은 자세가 좋고 특히 아침에 기상 후 어느 정도 안정된 뒤 재면 도움이 됩니다. 혈당은 공복과 식후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단 음식만 줄이자가 아니라 전체 식사 구성과 활동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특히 LDL을 목표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이렇게 잡으면 현실적으로 오래 갑니다. 기름진 튀김, 가공육, 과자류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빈도와 양을 줄이는 방식이 지속 가능해요. 대신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채소, 콩류,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니 국물, 젓갈, 장아찌류는 양을 조절하시고요. 운동은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권하는 1순위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의 속도가 보통 적당합니다. 그리고 다리 신호를 주제로 하는 오늘 영상에서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균형 운동을 꼭 넣으세요. 벽을 짚고 한 발로 10초 서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발끝 들기,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 낙상 예방과 뇌마이너스 근육 연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도 오르고 혈당 조절도 흔들리고 염증 반응도 올라갑니다. 특히 코골이가 심하고 낮에 졸림이 심한 분은 수면무호흡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은 심혈관 위험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 마시기입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어르신들이 물을 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해서 혹은 추워서요. 그런데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고 아침에 혈류 문제가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가 좋습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어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주치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이야기했지만 뇌경색은 다리만 보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다리 신호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같이 오면 지체하지 마세요. 얼굴 한쪽이 처진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 한쪽 팔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린다.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이 잘 안 보인다. 원인 모를 심한 어지럼, 중심 상실, 갑자기 극심한 두통 특히 평소와 다른 형태. 여기서 또 하나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좀 지켜볼게요. 내일 괜찮으면 병원 가죠. 뇌는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산소에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졌다는 느낌이 들수록 더 빨리 확인하세요. 특히 TIA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증상은 끝난 일이 아니라 시작될 일의 예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르신이 다리가 좀 이상하다고 말하면 나이 들어서 그래로 끝내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언제부터 그랬어? 한쪽이야? 양쪽이야? 몇 분이나 지속됐어? 말은 괜찮았어? 얼굴은? 손은? 이 질문들만 해도 위험 신호를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다리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뇌가 보내는 경보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뇌경색은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 이전에 아주 사소한 걸음의 변화, 발의 감각 변화, 한쪽 다리 힘 빠짐 같은 형태로 먼저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피곤해서로만 덮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에 내 이야기 같다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가장 좋은 건 혼자 결론 내리지 않는 겁니다. 기록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확인하는 것. 그게 불안을 키우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리 증상이 있을 때 뇌경색과 다른 흔한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 말초신경, 하지동맥 질환, 관절 문제와 어떻게 구분해 볼지, 그리고 검사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하는지까지 실제 진료 흐름처럼 자세히 풀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